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마을을 덮치고 용담골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다시 흐르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어느 겨울밤 왕의 명을 받든 무관들이 한 마을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모시는 이는 더 이상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피신만을 위한 시간 끌기. 그 전략의 희생양은 바로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청나라군은 왕을 잡기 위해 몰려들었고 거짓된 왕의 그림자만을 좇은 끝에 그 마을을 용담골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울부짖음과 원한이 얽히고 설켜 그날 이후 그 땅은 신에게조차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 태워진 분노와 슬픔이 하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팔척귀.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백성의 절규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 신의 무력함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비비의 죽음 이후 강철은 인간의 고통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몰랐던 감정. 그것은 연민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열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그의 이목의 기운은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비비가 남긴 야광주를 삼킨 팔척귀의 힘은 이제 귀가 아닌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진 강철. 과연 그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갑. 그 소녀는 어머니의 품도, 열의의 온기도, 왕의 시선마저 모두 빼앗겼다 믿었습니다. 그 절망을 팔척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한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지금 팔척귀는 윤갑을 원한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철은 그 함정에 서서히 걸려들고 있죠. 한편 광화문집을 둘러싼 비밀은 용담골 대학살의 진실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책 속에 담긴 진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왕좌는 흔들리고 피로 적신 역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3화로 들어갑니다. 원한의 뿌리, 그 시작을 향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울림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다. 최원우의 헛간에서 잠자듯 숨겨져 있던 광화문집이 세상의 빛을 본 날, 모든 운명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 그 존재는 원한의 산물. 그러나 이제 그는 단지 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신의 반열로 이끈 건 비비의 야광주.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의 숙주로 선택된 자, 윤갑. 윤갑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내로 불렸지만 그 외모보다 더 빛났던 건 그의 생각, 그의 해안이었습니다. 비록 잡직에 불과했으나 그의 상소문 하나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신념 하나는 이 나라의 개혁을 설계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맑았던 이 사내에게 지금 어둠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권례 정적들은 그를 눈의 가시로 여겼고 개혁의 중심이 된 그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으니 바로 열이. 서자로서 산속에 살던 시절 밥 대신 책을 읽으라며 당돌하게 말을 던지던 어린 열이의 그 맑은 눈빛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이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윤갑은 희망을 받습니다. 원자의 병을 낫게 하고 왕의 대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영매. 하지만 그 여정을 함께하기도 전에 윤갑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럽혀졌습니다. 이무기 강철이라는 악신이 그 몸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강철은 신을 증오하고 인간을 경멸하며 1000년을 버텨온 이무기. 승천을 눈앞에 두고 단 한 인간의 눈에 띄어 용이 되지 못한 존재. 강철이 가장 증오하던 인간 감정의 덩어리가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육신, 윤갑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과 분노, 그리고
억압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철 또한 서서히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고, 법도를 따라야 했고, 무엇보다 열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감정은 증오인지, 사랑인지, 그 자신조차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이었습니다. 열이는 강철을 향해 외쳤습니다. 네가 그 아이의 몸을 훔쳤잖아.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을. 열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숨겨진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윤갑을 안타까워했고, 누구보다 강철을 증오했으며, 또 누구보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위험한 것은 윤갑의 내면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어야 했던 윤갑의 정신은 강철의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팔척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갑에게 속삭였습니다. 왕이 너를 버렸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개혁은 너 없이도 이루어질 거라 믿었단다. 그리고 그 열이마저 널 기억하지 못한다. 그 속삭임은 독처럼 퍼졌습니다. 한때 개혁의 희망이었던 자, 왕의 가장 빛나는 검소관이었던 자, 그 윤갑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팔척기는 윤갑을 완전한 원한기로 만들기 위한 재단을 준비하고 있었고, 강철은 그 재단으로 서서히 이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갇힌 강철, 강철의 몸에 갇힌 윤갑, 그리고 둘을 바라보는 열이. 그 셋의 운명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선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건 단 하나. 피의 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원한의 불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기억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왕 이정은 오랫동안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무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의 기득권을 뒤엎을 가장 정확한 순간을.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도 더디게 찾아왔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서둘러 칼을 꺼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봉인. 왕의 측근으로, 4대 부들의 울타리로, 정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내렸던 남자. 그는 이정을 바라보며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선 조용히 계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이정은 그 조용함 속에 나를 갈고 있었습니다. 윤갑의 상소문은 그에게 불을 지폈고, 열이의 용단은 그 불을 활활 태우는 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정은 결심합니다. 개혁. 이 나라를 더 이상 사대부와 귀족의 것이 아닌 백성의 것으로 되돌리겠다고. 그러나 김봉인은 그것이 곧 자신의 죽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팔척귀를. 왕조가 저질러온 가장 치욕적인 죄. 그 죄로 인해 태어난 존재. 팔척귀를 이용해 왕과 원자를 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세운 새로운 왕을 앉히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이가 모든 것을 간파했습니다. 풍산을 움직이는 자가 김봉인이라는 걸 알게 된 그녀는 바로 이정에게 말했고, 이정은 처음엔 그 말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통해 풍산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봉인이라는 사실을 듣자, 이정은 그를 방심하게 만들어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유도하고 대신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하, 제가 원한 것은 그저 조용한 통치였습니다. 김봉인의 변명은 곧 역사의 심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왕의 명에 따라 그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도중에 탈출해 도망친 그가 찾아간 마지막 장소는 바로 자신이 조종했던 풍산의 신당. 그러나 그곳에서 김봉인을 기다리고 있던 건 동정도 환영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풍산은 단호했습니다. 쓸모를 다한 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팔척귀는 말없이 그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김봉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이정은 또 하나의 어두운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광화문집이라는 더 깊은 죄의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용담골, 최원우의 집으로 온 왕과 열이, 강철. 이번에도 최원우 딸의 몸에 빙의된 외다리 귀신. 열이는 그를 인선의 몸에서 꺼내고 함 속에 봉인하려 하자 외다리 귀신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최원우는 책귀였던 자신에게 광화문집을 찾아달라고 했고 그는 드디어 그 책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본 순간 최원우는 자신의 집안 약점을 알게 되고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 돈을 더 요구할 생각으로 광화문집을 광에 숨겨놓고 최원우를 협박합니다. 그러던 중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최원우는 그를 죽이게 됩니다. 최원우는 외다리 귀신이 자신이 죽었던 곳에 책이 있을 거라 말하고 최원우는 마당이었다며 숨겨진 책이 없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광에 가서 책을 찾아 불태우려 하고 그때 강철이 책을 빼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광화문집. 그 안에는 단지 글이 아닌 죽은 자들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100년 전 청군이 조선을 침략하던 어느 밤 왕실은 위협을 피하기 위해 연종대왕의 그림자를 만들어 용담골로 보냈습니다. 진짜 왕은 이미 피신했고 가짜 왕과 무관들만이 용담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군은 그곳을 왕이 있는 곳이라 믿고 불태우고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그날 수많은 백성이 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짐승처럼 학살당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기록은 광화문집에 적혀 있었습니다. 왕실은 그 진실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썩지 않습니다. 묻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화문집이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 이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용담골의 불은 왕실의 그림자에서 시작되었다. 그 순간 이정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죄가 왕으로서의 사명과도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팔척귀를 무찌르는 방법은 칼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